자, 오늘은 왜 키토제닉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키토제닉이 화제가 되면서 하나의 어떤 다이어트 수단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원래는 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이 뇌전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뇌전증 환자 치료. 그래서 어떤 뇌에 어떤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뇌에 어떤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키토식을 만든 거죠. 그럼 어떻게 이 키토식이 뇌전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이 뇌전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석학분들과 그리고 의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치료법, 그리고 정말 안 해본 방법이 없는 그런 약물 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식을 하도록 하니까 그 증상이 호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을 잠깐 멈추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계가 있었어요. 짧은 시간 단식은 괜찮지만 장시간의 단식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식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뇌전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온 방법이 바로 키토제닉입니다. 우리 단식과 키토제닉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두 개 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던 혈당을 다 쓰고 우리 간과 그리고 근육 속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을 끌어다 쓰고요. 그리고 나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을 때 그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하게 되는데요. 키토제닉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키토제닉 말 그대로 저탄고지, 단백질을 저탄고지,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은 늘리고 지방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하니까 당연히 지방이 빨리 분해가 되겠죠. 이 키토제닉 식단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다이어트 감량에 성공했다는 할리우드 배우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키토제닉 식단이 정말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키토제닉 식단을 어떤 하나의 다이어트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바로 뇌전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뇌전증 환자 치료,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치료해서 뇌가 건강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뇌전증 환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니죠. 질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뇌전증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데 과연 보통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없겠죠.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죠? 바로 탄수화물을 위주로 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면서 생긴 현대인의 질병, 바로 당뇨병이죠. 당뇨병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당이 엄청 많아지는데 인슐린이 세포에 계속 노크를 하는데 이 세포가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당이 많으니까 세포도 이제 지친 거죠. 그래서 세포가 더 이상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고 혈액 속에는 계속해서 당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바로 당뇨병인데, 여기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게 당뇨병이라고 한다면 만약 이것이 우리 뇌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치매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만, 몸에 있는 세포만 당에 반응을 안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우리 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뇌에도 세포가 있을 거잖아요. 이 뇌세포가 당을 에너지원으로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이 있어요. 바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인데요. 우리는 주식이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보통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미토콘드리아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할 때 이 활성산소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는 적절하게 있으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지나치게 많아지면 우리의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늙어 보이게 만들고 또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해하니까 에너지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방해가 되겠죠. 또 피로해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들 때 좀 화학 기력이 약해진다는 의미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식습관은 계속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키토제닉, 그러니까 뇌전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키토제닉 식단을 하게 되면 바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미토콘드리아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하게 된다면 이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할 때,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할 때 나오는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할 때 굉장히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을 하게 되니까 뇌전증이 있던 환자들도 다시 일반인처럼 그렇게 증상이 호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인슐린 수치가 안정화되고 혈당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음식을 갈망하지 않게 되고요. 또한 이 세포가 에너지원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품질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키토제닉 식단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죽기 전까지 말짱한 정신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게 저희 목표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뇌가 건강해야 되고 이 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뇌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재기능을 해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은 지방을 분해했을 때 생성되는 케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뇨병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류 조상들은 절대 겪지 않았던 그런 질병이거든요. 오로지 이 현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발병한 시점도 우리 농경사회, 그러니까 이 쌀이나 어떤 밀가루, 빵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때부터 당뇨병이 발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어떤 과거의 어떤 증거들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기분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먹을 때는 좋긴 하지만 먹고 나서 졸음이 몰려오고 괜히 조금 짜증도 나는 것 같고 아무튼 어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의욕적인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우리의 기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지 능력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과학적 증거들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의욕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무언가 새로운 활동을 하고 싶어지고. 자, 그래서 오늘은 키토제닉이 왜 만들어졌고 키토제닉이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몸무게보다도 혈당을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난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가니까 건강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마른 비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더라도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비만이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외관상으로만 보기 안 좋지만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진짜 우리 몸이 허약해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아서 쓸 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우리 내 장기 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페일이었습니다.